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의 통증과 체형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의 발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뭐 그 듣는 순간부터 자포자기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그 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그리고 바르지 않은 자세,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 그리고 환경 오염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암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면은 단지 그 외모적인 거, 어떤 형태로 이제 뚱뚱하니까 외관상 안 좋다, 뭐 병이 많이 걸린다, 그런 관점으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비만이라는 것도 바로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만이 어떤 그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는 것이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체형, 비만이 생기게 되면 또 이제 통증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이제 통증뿐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체형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안 쪄야지 바른 자세도 되고 통증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비만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면 오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오는 게 유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아버님,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체질을 타고나고 체질에 따라서 이제 그 가정 환경이라든가 식습관 등이 이제 부모님의 식습관을 많이 따르다 보면은 이게 비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비만 외에도 이제 그 살이 찌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많이 먹고 순환이 안 되고 배설이 안 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이제 비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먼저 오는 게 이제 많이 먹는 거죠. 우리 많이 먹는 거. 우리가 적게 먹는다면은 이게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살이 안 찌게 되는데, 우리가 먹는 양이 많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먹는 거, 어떤 식욕이 굉장히 항진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많이 먹게 되는 것이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많이 적게 먹더라도 운동을 안 하면 또 살이 많이 찌게 되죠. 많이 운동을 하고 많이 움직여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다면은 살이 안 찌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기는 많이 먹는데, 요즘같이 이제 현대인들은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먹는데 소모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또 비만이 되고요. 또 이제 요즘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약물에 의해서도 많이 비만이 됩니다. 약물이라는 건 여러 스테로이드제나 호르몬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먹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보이지 않게 이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페이스라는 거 있죠. 얼굴이 둥근 얼굴이 된다. 옛날에는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 이제 살을 찌기 위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둥그렇게 되면서 부자처럼 보이는, 부유해 보이는 그런 걸 많이 그런 목적으로 또 먹기도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살찌는 걸 많이 싫어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약을 다른 치료를 위해서 먹다가 잘못 먹게 되면 이제 얼굴이 막 굉장히 부어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일을 먹는 거죠. 많은 사람들 과일은 야채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 과일을 먹는 것은 별로 살이 안 찔 거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일도 칼로리가 많습니다. 과당이라 그러죠. 칼로리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이제 간단하게 후식으로서 과일 한 조각을 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보통 식욕이 왕성하고 비만한 사람들 보면은 식사량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밥을 한 공기 다 먹고도 과일 한 개, 두 개는 거뜬히 먹어 치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과일도 밥의 칼로리하고 과일의 칼로리가 합쳐지니까 이것이 역시 비만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만일 과일을 이용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밥을 먹지 않고 과일만 먹는 경우 칼로리도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과일의 칼로리 계산해서 밥 한 공기 분량의 그런 한 300에서 300칼로리 정도의 그 칼로리를 과일로 먹는다면은 충분히 그 밥 대신에 과일을 먹음으로써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은 밥대로 다 먹고 과일도 또 이렇게 많이 먹는다면 그건 바로 그 열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가장 그 힘든 것 중에 하나,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술하고 고기죠. 술 먹는 문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좋아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회식이라는 그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술을 매일 먹다 보면은 이게 칼로리가 굉장히 높게 되죠. 이게 술을 먹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열심히 그냥 뭐 아침 점심은 열심히 그 다이어트도 하고 적게 먹고 해서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술을 한번 먹으면은 이건 뭐 들어가는 열량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술을 먹는 것이 왜 안 좋냐.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다른 그동안 먹었던 우리 몸에서 소모돼야 할 그런 에너지를 이제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 술이 들어감으로써 뭐 그 작용을 이제 술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 에너지를 다 쓰게 되니까 기존에 밥을 먹던 음식을 먹던 이 음식 먹은 게 그대로 우리 몸에 보존이 되니까 그게 이제 지방으로 가서 이제 비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다이어트를 할 땐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몸을 항상 기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체중이라든가 식사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식사량을 이제 오버한다든가 이게 적게 먹는 경우에는 우리 몸을 이제 밥을 더 먹게 한다든가 못 먹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서 기억하는 것이 한 우리 몸에 70kg다 80kg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추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몸은 나의 체중은 뭐 줄여서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습관. 그리고 이제 먹는 양을 계속 줄이면은 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뇌에서 어느 정도 들어올 양이 안 들어오면은 밥을 더 먹게 하는데 그 들어올 양이 오버가 되면은 이제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식사량을 조금씩 계속 줄여나가면은 뇌에서도 적게 먹는 것이 습관화가 돼서 그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많이 먹는 것이 뇌에 기억이 된다면은 식사량이 늘어나고 비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은 많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물을 먹어가지고 물 먹은 것이 소변으로 충분하게 나온다면은 이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잘 보시면은 우리가 물을 한 100cc, 200cc 먹었는데 소변이나 땀으로 나오는 것은 그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건 바로 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물을 먹게 되는 것이 왜 먹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열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던가 열량이 높은 걸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열이 생기게 되죠. 열이 생기면은 이 열을 뭔가 좀 줄이기 위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물을 마시면은 바로 이것은 그 비만의 원인이 되게 되죠. 또 이제 그 간장게장 같은 경우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짜죠. 그러나 맛있어서 그냥 밥이랑 해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먹고 나서 어떠시죠? 아마 굉장히 갈증이 나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짠 음식을 먹는 경우에 물을 많이 먹어야지 몸에 갈증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짜게 먹는 거, 그런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거, 또 라면이라든가 인스턴트 중에 소세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짜게 만듭니다. 아니면 이제 젓갈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짜게 먹어서 이제 맛은 있는데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갈증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바로 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되도록이면 좀 담담하게 먹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출산 후에 또 비만이 많이 생기죠. 출산 후에. 보통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첫째에 낳고 한 5kg, 둘째에 낳고 5kg 해서 한 10kg 이상 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몸에서 이제 뇌에서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는 자기 그 체중을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임신했을 때 그 체중을 뇌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뇌에서 기억할 때 이걸 빨리 출산하면서 바꿔야지, 그래야지 되는데 바꾸지 않고 이것을 계속 그 임신했을 때의 체중을 뇌에서 기억하게 되면은 그만큼 체중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산할 때마다 살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한 다음에는 3개월, 6개월 안에 두 끼 뺄 때 확실하게 빼셔야지 옛날의 체중과 최대한 가깝게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모두 이제 뇌에서 비만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자기 체중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살이 찌고 안 찌고 그렇게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만이 오게 되면 뭐가 나쁜가? 비만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이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심장질환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성인병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 이제 중풍이나 이제 심장마비와 같은 그런 증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풍,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돌연사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을 빼는 것이 여러 가지 성인병도 예방을 하고 성인병 예방,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형 여기까지는 이제 각 오장육부라든가 어떤 우리 몸의 대사로 인해 가지고 살이 찌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체형적으로 이 오는 그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바른 자세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안 하고 이제 다이어트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이 찌니까 일단은 이제 굶고 적게 먹고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래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체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체형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바른 자세일 때는 우리 구조가 딱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으니까 살이 찔 공간이 지방이 쌓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몸이 이제 틀어지는 경우, 골반이 많이 앞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말라 있는데도 아랫배만 볼록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골반의 문제입니다. 골반이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은 다른 데는 다 그냥 살이 빠졌는데 아랫배만 볼록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골반을 이렇게 올려줘야지 이제 자연히 공간이 없어지면서 아랫배가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골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그릇과 같은 골반이 이제 약간 기울어지게 되면은 아랫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골반이 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은 이 배를 이게 좀 배보다도 그냥 배 전체가 나가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보이는 그런 자세가 있죠. 그럼 골반을 그냥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골반이 쭉 배가 쭉 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자세가 나쁘다 보면 배를 이제 쭉 내미는 그런 자세로 인해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제 그 비만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내미는 경우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골반하고 고관절 관계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허벅지 살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뭐 뚱뚱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비만해서 이제 복부도 비만하고 이제 상체도 비만하면서 허벅지도 굵으면서 오는 그런 비만도 있는데 일부는 이제 이 비만이 오게 되는데 이거 몸은 다 날씬한데 이 허벅지만 이게 볼록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주머니가 달려있는 듯한, 그런 허벅지 비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것이 고관절이 이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귀관절이 약간 엉덩이보다 한 15도, 30도 정도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거의 뭐 그냥 그 골반하고 평행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골반이 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그게 거기에 이제 기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은 이 뼈가 나가고, 뼈가 나가면은 기방도 많이 나가서 굉장히 그 골반만, 그 허벅지만 살이 쪄 보이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을 뒤로 쫙 옮기게 되면 이 허벅지 살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배가 나오게 되면 배만 나오나요? 아랫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배가 척추가 전만증이 되면서 등이 굽게 되죠. 그러면 이제 등이 굽으면서 이제 배도 나오고 등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앞에 가슴으로도 이게 살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도 나오고 가슴살도 많고 등도 꾸부정하고 그래서 목은 이렇게 목도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뒤로 제껴지면은 목이 자라목처럼 되면서 여기 목살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에 따라서 좀 많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높이가 달라지죠. 높이가. 그리고 이제 척추 측만증이 있게 되면은 한쪽은 볼록 나오고 한쪽은 푹 들어가게 됩니다. 푹 들어간 쪽에 좀 기방이 많이 쌓이고 한쪽은 뼈가 나오면서 이제 뼈가하고 이제 피부가 이제 가까워지고 한쪽은 뼈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좀 약간 들어가면서 거기에 기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틀어지면서 한쪽에 기방이 많고 한쪽은 지방이 많고 한쪽은 뼈가 나와서 이제 균형이 깨지고요. 또 이제 이렇게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양 유방의 크기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되면 한쪽 유방은 뒤로 가면은 한쪽 유방은 크게 나오는데 좀 약간 뒤로 빠지고 반대쪽은 이제 작아지면서 앞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유방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깨 높이도 달라지고 또 골반의 높이도 달라지고 또 이제 머리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공간이 좀 생기는 곳에는 지방이 많이 쌓이고 반대쪽은 지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구조가 어느 쪽으로 갔는가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또 이제 일자목하고도 이제 이 문제가 지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자목이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가슴이 크면서 등이 꾸부정하고 그러면서 목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좌우가 대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앞뒤로 이제 앞에만 이제 지방이 많고 등은 좀 살이 적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몸의 자세에 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제 종아리 비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비만이 이제 복부에서부터 상체도 많고 허벅지도 많으면서 종아리가 굵어지는 지방이 많이 쌓이는 그런 종아리 비만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지방보다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바르게 돼 있을 때는 앞뒤 근육이 발살은 잘 맞춰져 가지고 살이 별로 안 찝니다. 근육도 일정하게 그냥 적당량으로 있게 되는데 만일 몸이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가게 되면은 이게 특정 부위의 근육이 많이 쓰이고 그것이 계속 압력이 강하면 그쪽 부분의 근육이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많이 강화되는 경우는 그 체형이 중심이 이제 뒤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고 만일 몸이 이제 앞으로 가는 경우 종아리 앞쪽에 근육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비만이 오게 되는 것이 어떤 체형적인 면으로도 비만이 많이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부종비만은 이제 많이 부어서 오는 비만이죠.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먹는 건 일정하지만 심장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비만이 부는 경우도 있고, 심장, 콩팥에서 이뇨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몸이 점점 수분을 먹은 것보다 이제 배설량이 적어지면은 이제 몸이 많이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만한 환자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변비 비만이죠. 우리가 많이 먹는데 이것이 매일 시원하게 많이 나가면은 살이 찔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시원하게 나. 그러나 먹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부족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비만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비만이 되면서 이제 변비가 생기면은 열이 서서히 올라가고 위장에 열이 가고 그러면서 화도 많이 나지만 많이 또 먹게 됩니다. 그럼 많이 먹게 되면 점점 악순환이 돼서 이제 비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비만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몸에 그 먹는 걸 줄인다든가 일단 먹는 양이 적어야 되죠. 적고 이제 계속 우리 몸을 좀 편안하게 계속 움직여 가지고 잘 활동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그 살이 안 찝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고 어떤 특정 부에 뭐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허벅지 살이 많이 찌게 되고 팔을 안 쓰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꾸부정하게 있는다면은 가슴이라든가 이 상박 부위 그 팔꿈치 위쪽에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 쓰는 부위, 우리 몸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부위에는 항상 그 지방을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인은 몰라도 우리 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안 쓰는 부위에 그 부위에 바로 살이 간다고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 갖는 거, 우리 몸의 자세를 삐딱하게 하는 거, 배를 많이 내민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등을 꾸부정하게 있으면은 등에는 이제 살이 안 가는데 앞쪽으로는 살이 많이 가게 돼요. 이렇게 꾸부정하면 또 이제 골반도 이제 같이 이렇게 등이 꾸부정하면 척추도 요추도 이렇게 전만증이 생기면서 배가 많이 나오면 역시 그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또 이제 좌우에 있어서도 다리를 삐딱하게 앉는다든가, 삐딱하게 발 걸쳐서 앉는다든가, 소파에 비스듬하게 앉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역시 그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어떤 무거운 걸 들 때도 한쪽으로 이렇게 드는 경우, 이쪽으로 삐딱하게 만들고, 또 이제 요즘에는 그 한쪽으로 하는 게 옆으로 가니까 배낭을 많이 맵니다. 배낭을 많이 매는데 이것은 구분등이 되면서 두부 전방증, 일자목을 생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낭을 멜 때도 이제 주의해서 매시고, 그러니까 배낭을 매거나 가방을 들 때 너무 무겁게 안 하는 것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살을 안 찌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어느 체질에 상관없이 술이라든가 그 지방, 술이나 육류, 술, 육류, 이제 또 고열량의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달고, 단 거, 짠 거, 매운 거,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그리고 그냥 국물을 많이 먹는 거, 물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그냥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바로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이게 이 중에서 이제 술이라든가 육류라든가 고열량 음식은 일단 열량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게 이제 살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단 음식은 이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먹기 제일 좋은 것이 먹고 싶은 것이 달짝지근한 거죠. 이것을 많이 먹으면 단맛이 난다고 하면 일단 칼로리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것은 피하고요. 짠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땡기게 되면 역시 그게 살로 변하게 되고 또 매운 것도 이게 굉장히 그 발산하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 매운 걸 많이 먹게 되면 소화 흡수력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고추장 하나만 넣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밥을 한 공기 다 먹듯이 맵게 먹으면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소화액 분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든가 국물, 이걸 많이 먹는 분들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국물을 많이 먹는 분들, 국물을 적게 먹는 것이 좀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도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은 이제 그 역시 태음인입니다. 태음인도 식욕이 왕성하고 행동이 늦고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찝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목욕이나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좀 많이 뺀다든가 아니면 그 소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태음인들에게는 이제 율무차가 있습니다. 율무를 간다든가 율무밥을 해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식욕이 얻게 되면서 우리 몸 안에 수분을 빼는, 수분을 없애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율무를 잘 먹는 게 좀 좋으시고요.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열이 많아서 이제 발순환이 돼서 살이 잘 안 찌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든다든가 하면은 이게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 상체 쪽으로 이제 수분 대사가 안 돼서 얼굴이 부으면서 살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생기면은 점점 열이 생기면서 또한 비만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그 변비를 풀어주고 수분 대사를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이 이제 오이라든가 날배추, 그리고 이제 신선한 그 야채를 먹는 것이 몸에 열도 빼고 변비도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해서 살이 잘 안 찌는데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경우는 이제 순환이, 양기가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된다든가 우리 몸에 냉증이 차져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 같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약간 음식을 먹더라도 약간은 매콤하게 먹으면은 이제 몸의 순환이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소음인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을 뺄 때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살을 빼야 되는지. 그냥 살을 빼겠다고 한다면은 그냥 잘 안 빠지거든요. 아주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날씬해지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든가, 뭐 면접을 봐야 된다든가, 뭐 애인이 생겼다든가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목표를 뚜렷이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성인병이 있는 경우, 혈압이나 당뇨나 뭐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는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살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혈압이 있는 분들도 한 10kg 정도 이렇게 살을 빼면은 혈압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순환이 잘 되면 더 떨어지게 되고 혈압약도 끊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살을 빼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난치병이 걸린 경우, 암에 걸렸을 경우에 비만하다면은 이런 살을 뺨으로써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비만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역시 통증도 예방을 하고 또 체형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비만 체형과 그리고 이제 통증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